네, 조금 전에 썼던 이 생성자 예제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이 코드는 잠깐 걷어내고 이렇게 보면은 객체한테 멤버 변수를 내가 임의로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죠. 프로그램 코드상. 근데 이렇게 줘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공격을 할 때마다 데미지를 내가 입나? 그쵸?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성자 파라미터 주는데 체력이 마이너스 5부터 시작을 해. 뭐 좀비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 방법론을 객체지향 언어라고 해요. 그 객체지향 언어론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어요. 거기 책을 읽어보면은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멤버 변수의 값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거, 멤버 변수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코드 보안에 안 좋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코드 보안은 해킹에 관련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넣으면 안 되는 값인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이 클래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명이 나눠서 작업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우리 new array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생각하면 궁금해지는데? 자, const k는 new array라고 하면서 10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은 10개의 빈칸이 만들어지죠. 그럼 과연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걸 해볼 생각도 안 했었어요, 나도. 여태까지는. 에러 나죠. 이게 이러한 상태가 그 에러가 나는 이유가 저 uArray라는 클래스 안에서 에러를 강제로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0단원에서 볼 예외 처리라는 단원이 그런 식인데,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체력을 마이너스 5라고 했다고 칠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 코드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속력이 마이너스 5야.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에 약간의 코드를 추가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스피드가 음수값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의 방어 코드를 넣는 거야. if, 뭐야, 왜 이래. 어? 껐다 켤게 한번. 탭키가 안 먹어서. 자, if 스피드가 0보다 작다면 이런 식으로 방어 코드를 넣으면은 이거 실행하면 이제 에러 나요. 이렇게. 속도는 0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름의 에러가 발생을 하죠.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 이상한 값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멤버 변수에 직접적으로 값을 대입하지 못하도록. 왜냐면 지금 이것도 허점이 있어. 왜냐면은 생성자에서는 이렇게 막아버렸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알았어 5 줄게 그래놓고 해 마린점 스피드는 이래버리면 또 말짱 꽝이거든. 그쵸?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29라인 이 코드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멤버 변수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게 코드 보안에 안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멤버 변수를 접근하지 못하게 숨겨버립니다.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나 함수를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숨겨놓는 처리를 은닉성이라고 해요. 객체지향 언어에 3대 특성이 있어요. 상속성, 은닉성, 다형성.
여기서 다형성을 어떤 책은 추상화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추상화는 없고요. 상속성하고 의미성 두 가지만 있어요. 골자는 멤버 변수를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게 숨겨버린다예요. 방법은 멤버 변수 이름 앞에 샵을 붙이면 돼요. 이게 자바였으면은 이 앞에 private이라고 직접 써줘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저게 귀찮았나 봐. 샵만 붙이면 돼요. 그럼 모든 변수 앞에 샵을 this.shapName, this.shapSpeed, this.shapDPS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여기 this.이 빠져있더라고요. 오타예요. 근데 어차피 이 파라미터 값이 들어가니까 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은닉을 하면 현재로서 코드상에는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근데 멤버 변수에 접근할 때 샵 스피드는 -5라고 하면 벌써 빨간 줄 가죠. 자, 프라이빗 필드 샵 스피드는 어쩌고 저쩌고 뭐 돼 있다. 번역기 한번 돌려볼까? 대충 뭐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샵 스피드는 인클로징 클래스에 선언돼야 됩니다. 인클로징 클래스에서 선언돼야 인클로징. 그러니까 클래스가 닫기 전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클래스 밖에서 못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객체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차단돼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모순이 생겨. 객체라는 거는 데이터와 기능으로 이루어진 건데 데이터를 못 쓴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은닉된 변수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목적으로 메서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값을 집어넣기 위한 메서드는 보통 set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변수 이름 이렇게 대문자로 써요. 파라미터는 아무거나 받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this.shapSpeed는 s. 그 다음에 값을 리턴하는 용도의 메서드 getSpeed. 얘는 파라미터 필요 없고 return this.shapSpeed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이제 객체를 통해서 값에 접근할 때는 마린점 이제 변수 직접 접근이 안 되죠. set speed라고 하면서 값을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값이 여기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생성자는 처음 생성될 때 값을 넣어주는 용도고요. 섹터는 업그레이드하면 값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값을 수정하는 용도고요. 그 다음에 이 get이 들어간 함수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을 뽑아내는 용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set 뭐뭐뭐, get 뭐뭐뭐 이런 용도의 함수를 통칭 getter, setter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암담해져. 자, 여러분들이 리뷰글을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들어간 특성들, 작성자 이름, 리뷰 내용, 그 다음에 별점, 조회수, 작성일, 추천수. 또 뭐 넣어줄까? 뭐? 사진, 오케이. 자, 7개. 더 없나? 7개라고 합시다. 멤버 변수 7개. 그럼 게터 세터 몇 개? 14개. 쩔죠? 자,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딱히 부르는 게 없는데 자바에서는 이런 규격을 갖는 클래스를 자바 빈즈라고 불러요. 자바 빈즈. 내지는 포조 클래스라고 불러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위키가 안 열리네. 위키가 열려야 되는데, 여기 있다. 자바 빈즈는 자바로 작성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이다.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재사용 가능한 단위를 얘기해요. 자, 뭐 클래스는 뭐 직렬하는 필요 없고, 클래스는 생성자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속성들, 프로퍼티, 즉 멤버 변수죠. 멤버 변수는 get, set 혹은 표준 명명법. 이게 게터 세터 표기법이에요. 따르는 메서드를 사용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일단 요거 두 가지가 자바 빈즈의 관례야. 관례라고 하는 거는 엄격하게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대다수가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자바 쪽이 이게 심해. 모든 클래스가 이 관례를 지켜서 만들었을 거다라고 간주하고 개발 툴들이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자바 빈즈를 작성해 놓으면 그 나중에 코드가 자동화되는 게 되게 많아, 자바 쪽은. 나는 작성 안 했는데 알아서 단축키 몇 번만 틱틱틱 눌러도 알아서 코드가 쫙쫙쫙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당연히 게터 세터 지킬 거라고 전제하면. 지금 내가 메서드 14개를 정의함으로 인해서 수백 줄의 코드를 퉁치고 넘어갈 건지, 그 메서드 14개 안 만들므로 인해서 수백 줄의 코드를 직접 작성할지의 차이가 돼. 자바가 그게 굉장히 심해요.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그 규칙을 준수해서 게터 세터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문법이 좀 바뀌어요. 문법이 좀 바뀌어. 이거는 진짜 옛날 스타일이고요. 자바는 이렇게 합니다, 계속. 자바스크립트의 게터 세터는요, set 스피드, get 스피드. 뭔 차이인지 모르겠죠? 일단 get과 set을 예약어로 분리를 해놨고요. 메서드 이름을 멤버 변수랑 똑같이 맞춥니다. 사실 이름은 아무거나 줘도 상관없기는 해요. 뭐 mySpeed라고 바꿔볼까? 여기도 이렇게. 대신에 getter setter는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한 세트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뭔지 모르겠죠? 변수야, 함수야? 37라인. 변수예요, 함수예요,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얘한테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거예요. 얘는 변수값 출력하는 것처럼 뒤에 괄호 없잖아. 얘는 이 메서드로부터 리턴 값을 받아서 출력하는 애예요. 함수의 호출 방법, 요 set get이라는 예약어를 붙인 메서드, 이 자바스크립트의 규격이에요.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이 메서드들을 직접적으로 호출하지 않고 마치 변수 쓰듯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객체만 봐선 사실 그게 메서드인지 변수인지를 몰라요. 엄밀히 말하면은 멤버 변수는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고요. 프로퍼티는 게터 세터를 갖고 있는 애들을 프로퍼티라고 해요. 파이썬에도 문법이 이거랑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지. if s가 0보다 작으면 아까처럼
음수 금지. 콘솔.로그 세터 실행됨. 여기서도 콘솔.로그 getter 실행됨. 자, 깔끔하게 getter 세터만 확출해 볼게요. 여기가 실행됐으면 이런 게 당연히 나오겠죠? 그쵸? 실행됐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을 주면 이제 얘가 값을 거부하는 거죠. 이렇게. 음수 금지 에러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getter 세터를 넣는 이유가 왜 코드 보안과 관련이 있냐면은 적절하지 못한 값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이렇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 보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C++이건 자바건 파이썬이건 클래스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다 통용되는 얘기예요. 문법적인 차이는 조금 있을지언정.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아까 생성자 예제로 좀 변형을 한 거니까 얘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요. 자, 그래서 5번이 getter 세터입니다. 자, 유저 클래스를 만들면서 클래스 이름만 바꿨어요. 은닉된 멤버 변수 유저네임과 이메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유저네임과 이메일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멤버 변수에 저장하는 걸 놓는데 생성자죠. 자, 이 유저네임에 대한 세터 파라미터 받아서 넣을 건데요. 만약에 값이 빈값이 들어오면은 유저네임을 입력하세요라고 출력하고 리턴은 튕겨버렸어요. 그럼 값이 대입이 안 되겠죠? getter는 깔끔하게 리턴만 해줬고요. 이메일도 값이 없다면 메시지 출력하고 리턴 시켰어요. 여기는 파라미터 넣고 getter. 그 다음에 로그인. 자, this.username 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멤버 변수가 아니라 getter로 호출한 거예요. this.email. 그래서 멤버 변수하고 getter 세터 이름은 편의상 이름을 똑같이 다 맞춰요. 그래서 샵이 있으면 변수, 샵이 없으면 메서드로 인식하는 거죠. 자, 값이 없으면은 이렇게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로그인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게 멤버 변수가 아니라 getter 호출하는 거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객체를 만들면 애당초 아까 봤듯이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하면 이렇게 빨간 줄 가요.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거 에러라고 간주한 거야. 자, 객체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빈값을 할당하면 자, 여기까지만 실행할게요. 빈값을 할당하면 이렇게 입력하세요라고 튕기잖아. 제대로 된 값을 집어넣으면은 잘 작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지우고 객체 만들 때부터 이렇게 빈값이 전달되는 걸 막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이건 지금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쵸? 여기서 나온 거는 요거 때문에 나온 거야.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 단에서부터 빈값이 넘어가는 걸 막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 지금 멤버 변수한테 값을 직접 넣고 있죠. 멤버 변수에 값을 직접 넣는 게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럼 샵을 떼버려. 그러면 new에서 객체를 만들면 팔라인에서 this.username한테 값을 전달하는 건 얘한테 값을 토스하는 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검사하겠네. 자, new user class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값을 두 개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유저 네임이지. 비었잖아. 이거를 받아서 this.username한테 넣었어요. 샵 없잖아요. 세터라고. 지금 빈값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걸리겠죠.
그럼 생성됐다는 해서 객체 만들면서 이제 튕기는 거지. 이렇게. 자, 코드의 흐름 놓치면 게임 끝납니다. 코드 흐름 놓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냥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따라가야 돼. 어떻게 따라가면 되는지 방법은 다 알려줬어요. 한 줄씩 한 줄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진짜. 이거 하나면에다가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서 객체 만들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그려가면서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기 샵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뭔지도 각자 확인해 보세요. 표정 보니까 멘탈 나가기 직전인데? 4시에 시작할게요. 요거 실습하고 넘어갑시다.